예상보다 배 이상 긴 135분 회담 중 110분이 비공개 회동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대화가 오갔고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건지 회담 전 과정에 참여한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수석 임명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가장 큰 행사를 치른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앞으로 국정이 우려된다. 이런 박한 평가가 나왔거든요. 근데 수석 보실 땐 오늘 회담의 전체적인 분위기 어떠셨습니까? 상황 인식이 아니하다는 거는 아마 이제 민주당 쪽에서 보시기에 그런 느낌을 가지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회담 전반에 걸쳐서 이제 들여다보면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아주 진지하셨고 그리고 또 세부 사안에 대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설명하고 또 그리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것들 과정 속에서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거는 뭐 처음 듣는 그런 설명인 것도 감지되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보다는 대통령과 이 대표 생각에 차이는 좀 있다. 네. 그 정도지 상황 인식 그런 이야기까지는 좀 과한 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요. 비공개 대화 비중이 85%. 그러니까 대통령이 85%를 이야기를 했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예. 근데 비공개 때는 실제 어떻게 대화가 진행이 됐던 겁니까? 이제 모두 발언을 당초에는 이제 짧게 서로 인사 정도로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비공개로다가 이제 의제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대표께서 알려진 대로 이제 A4 용지 한 10장 분량의 말씀을 한 15분에 걸쳐서 하시는 바람에 그 이후 비공개 때는 자연스럽게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 대표께서 질문하시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 질문에 대한 대통령 생각을 설명하고 네. 그런 진행이 돼서 시간으로 따지면 뭐 그렇게 비중이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한 7대3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하셨나 보군요. 설명하시다 보니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예. 예. 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재명 대표가 A4 용지 10장 뭐 띄엄띄엄 쓰긴 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대통령 표정을 제가 좀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그다지 밝아 보이지는 않으셨어요. 예. 뭐 특히 뭐 가족 등 주변인 관련 의혹이라든지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는 말씀이 없으셨다는데 네. 그때 좀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대통령이 할 때는요? 저는 이제 제 옆에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표정을 못 뵀는데 예. 대통령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조금 뭐 이렇게 무거운 듯한. 네. 뭐 그러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방식이 이제 갑자기 네. 알고 계시던 거하고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다소 이제 길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내용이 이제 조금 이 대표 입장에서는 좀 과한 표현까지 쓰시다 보니까 예. 뭐 웃으실 수는 없을 거라고 봤고요. 네. 대신 이제 가족 관련이라든지 해병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거론되질 않았기 때문에 예. 그냥 오히려 앞에서 이 대표께서 의도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회담 직후에 대통령이 이제 참모들을 소집해서 대수비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그때 뭔가 말씀하신 게 있는 겁니까? 대통령께서는 이 회담에 대해서 의미를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갖고 계신 걸로 느꼈고요. 심지어는 이제 저희 참모들에게 이거 자주 해야 되겠다. 소통.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뭐 여야정을 하든 영수회담을 하든 뭐 방식은 뭐 다 정해지는 대로 이제 결정되는 대로 하고 네. 우리가 이번 다음에는 국회 가서 하는 건 어떠냐, 사랑제에 가서 하는 건 어떠냐. 그러세요? 뭐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지금 소통 의사를 갖고 계시니까 예. 저는 그것도 소득이라면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구체적인 날짜라든지 뭐 정례와 그런 말이 없다 보니까 다음에 네. 또 만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신 분도 있는데 그거는 뭐 아닌 것 같네요. 정례화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자주 만나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네. 대통령의 생각과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합치되는 지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두 분이 자주 만나자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 것 같으니까 네. 아마 앞으로 뭐 이번이 계기가 돼서 소통하고 신뢰를 만들고 네. 그리고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 운영에 대해서 두 분이 긴밀하게 협조하시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뭐 특별법, 특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브리핑을 보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제 법리적 부분 해소 이런 단서는 달렸습니다만 네. 뭔가 좀 열려 있는 듯한 예. 느낌이다 이런 해석이 있었거든요. 그럼 예. 접점이 가능할까요? 그것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동의를 좀 구하셨어요. 네. 이 특별법은 좀 우리 유가족들이 지금 아직도 길거리에 네. 있다, 안타깝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법률가이시기도 하니까 특별법 안에 독소 조항이 있다.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민간위원회가 결정하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형사법의 원칙에 맞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독소 조항은 좀 제거하고 그리고 만일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네.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건 형사 고발을 해서 좀 더 높은 단계에서 수사 조사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그거를 아예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유가족들과 관련돼서는 지금 손배소가 진행 중이니까 네. 국가로서는 정부로서는 유가족들이 위로받고 그리고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1차 판결이 만약에 난다면 그 판결에 대해서 국가는 유가족이 동의한다면 더 이상의 항소를 하지 않을 생각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이 그런데요. 이번 주 이제 본회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원 특검법부터 이제 모든 걸 통과시키겠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거부했던 법안을 다 올려놓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대통령은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국회를 활용하자. 아무래도 다수당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정무수석으로서 이 난제를 어떻게 좀 풀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뭐 여소야대라는 것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여소 상태에서의 정부에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이제 야당과 협조하고 그리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이제 영수회담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작된 거고요. 신뢰를 이번에 이제 좀 만들고 그리고 나서 저하고 비서실장님하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 한번 뵙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그 고위급 여야정 협의체를 한번 가동시켜서 거기서 필요한 현안 또 내지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풀어 나가보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국민을 위한 정치 위해서 좀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오늘 이 시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